예, 황금 계좌로 가는 문, 이분이 열어주고 계시죠? 여러분의 키맨,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민재기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증권가의 우주 대스타의 기운은 전화로도 이걸 뚫고 또 전해지는데요. 예, 별일 없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기대를 하고요. 먼저 시장 보겠습니다. 그 코스피 3,300선까지 한 4포인트, 5포인트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시장 어디까지 열고 보세요? 네, 일단 뭐 제가 늘 이제 방송에서 이 지수가 상단으로 강하게 가려면 외국인 매수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외국인 매수 유입이 이제 가능한지를 우리가 보려면 일단은 기준을 이제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위안화 움직임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달러부터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는 93 정도까지 이제 상회했다가 점차 하락을 해서 최근에 92까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약세 흐름이죠. 이건 이제 우리 외국인 수급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안화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의 규제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좀 나타나면서 달러당 위안화가 6.5위안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 다시 6.46위안 정도로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이제 사거나 아니면 적어도 팔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제 생겨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연초 이후에 최근 7월 말까지 우리 원화는 달러 대비해서 5.6% 정도 상승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은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22조 원이나 순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원화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와 동조되면서 원화도 강세로 반전되는 흐름을 차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원화가 이제 강세로 돌아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믿음이 좀 생기니까 이 투자 주체별 포지션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지금까지 연초 이후로 62조 샀다가 최근에 좀 팔면서 59조로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22조 순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급격히 순매수를 하면서 20조 정도로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 지수 상승은 외국인 수급 유입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현재 한 930억 정도 현재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좀 더 유입된다면 3,300선 돌파는 뭐 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혹시라도 다시 외국인 수급이 좀 주춤해진다면 다시 지수는 3,300을 박스권 상단으로 한 박스권 장세에 염두에 두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지수에 대해서 변수들 체크해 주셨는데 그 키를 쥐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 네네. 반도체주의 강세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 위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를 예측할 때 주가는 이제 실적의 함수라고 보통 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봤던 삼성전자 실적부터 먼저 한번 보면 1분기, 2분기 실적 모두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 시장 예상치보다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상반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했죠. 그러면 지나간 상반기 실적보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이제 하반기 실적까지 이제 영업이익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보니까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고 2019년도 이후로 사상 최고치 영업이익을 증권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역시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는 개인들 힘만으로는 주가가 상승하기 힘들죠. 그래서 결국엔 외국인 수급이 필요한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초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누적 순매수 포지션은 7월 말까지 13조 원이나 순매도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월 말까지 21조 정도를 팔았다면 거의 한 60% 이상을 삼성전자 하나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와 외국인 포지션을 제가
같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주가와 삼성전자 외국인 포지션은 동조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근데 문제는 이번 주에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 돌아왔죠. 외국인이 돌아오니까 당연히 시가총액 대형주의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고 연초부터 열심히 팔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의 이 포지션을 제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중첩해서 그려봤는데 개인 투자들만 사던 삼성전자가 오히려 개인들은 팔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은 이제 오히려 팔다가 사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번 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부분이 크게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급 외에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은 첫 번째가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별도 법인으로 분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업인 네덜란드 NXP를 인수하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을 한번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파운드리 추가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 분사를 해서 애플 등과 같은 이런 고객사로 하여금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감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한다는 소식에 좀 샌드위치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삼성전자가 NXP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면 이 부족한 비메모리 분야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기업 가치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변수 요소들 체크 포인트 주셨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모양이에요. 삼성전자를요. 네네네. 예, 포인트 외국인 수급과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다음으로 이번 달에 MSCI 지수 변경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발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포인트 판단은 어떠세요? 네, 이 12일 정도의 MSCI 지수 변경을 지금 앞두고 신규 편입 가능 종목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 리서치에서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관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MSCI 지수가 이제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 많이 추종하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해외 자금, 이제 펀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수 편입 관련된 종목 이벤트를 과거의 흐름을 쭉 한번 체크를 해보면 편입 이후의 흐름보다는 편입 전에 이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수 편입이 끝나고 나면 주가는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수 편입의 변경일을 앞두고 너무 가까이에 와서는 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편입 전에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그 모멘텀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한데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면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편입 이벤트 끝나고 난 다음에도 중기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추가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좀 편안하게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에 지수 편입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이 뭐 에코프로 BM, SKI 테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추가 정책 모멘텀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8월 달에 이 정부에서 이제 K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전략이라는 발표가 지금 임박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늘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 주재로 또 백신 허브 비전 전략 보고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러한 정책 모멘텀이 뒷받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백신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파이자나 모더나가 백신 판가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 백신 개발 필요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그래도 정책 모멘텀까지 뒷받침되는 그런 후보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MSCI 관련 종목들 발표는 12일에 있고 이게 반영이 되는 리밸런싱일은 이달 말 31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데 예상되는 종목들 에코프로 BM, SKI 테크놀로지, 카카오게임즈,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지금 거론이 됩니다만 이 안에서 백신 관련주 모멘텀 살아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백신 관련 테마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 양호하네요.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오늘도 MTN과 함께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